야, 크루스칼의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에 대한 예를 하나 보고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이 효과적으로 자료 구조를 만들어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단 크루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 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죠. 너무 간단한 예 가지고 하게 되면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린 자료 그대로 그냥 하도록 하겠어요. 그냥 알고리즘의 어떤 적용 예. 예. 자, 이 정점의 개수를 7개로 잡아주고 1, 그다음에 2. 그리고 가중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사이에 연결선의 가중치가 5.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번을 하나의 컴퓨터라고 얘기하고 2번을 다른 컴퓨터라고 얘기했을 때 가입자라고 했을 때 메시지를 보내려면 5라고 하는 비용이 든다. 뭐 속도를 하던 아니면 선로상의 어떤 문제가 됐던 비용이 됐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3번 정점 사이에 이 비용은 3, 이 사이에 7. 그다음에 4번 정점 사이에 3과 4 사이에 비용이 4, 여기 6. 그리고 5번 정점 있고 1번과 5 사이에 비용이 4, 에 5. 그리고 여기 사이에 3과 5 사이에 또 비용이 3. 여기 7번과 6번이 이렇게 있다. 자, 여기 이 2번과 6번 사이의 비용이 6, 3과 6 사이의 비용이 4, 그다음에 3과 7 사이의 비용이 5, 6과 7 사이의 비용이 2, 여기 5. 자,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라고 정점과 내지 그다음에 가중치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그래프에서 시작하는데 어디서 시작하는지에 대한 거보다는 각 연결선에 대한 합의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는데 이 그 가중치 다시 말해서 이 연결선의 가중치가 최소인 부분부터 시작해 보자. 그 최소인 부분을 가지고 보니까 여기는 이제 제일 작은 거 쭉 정렬을 해서 보니까 이게 제일 작죠.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1, 2, 예. 그다음에 3, 4, 5, 6, 7 있었는데 제일 가중치가 작은 거 이거 이렇게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클이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가야 되겠죠. 추리를 구성할 거니까. 그래서 뭐를 만들 거냐면 S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정점에 해당되는 건 다 똑같이 7개의 정점을 다 써야 되겠고 연결선은 일부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사이클이 생기면 안 된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음에 또 제그 이 연결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소 비용인 걸 찾아보니까 여기에 이 쭉 보니까 3, 여기도 3. 그래서 3이 제일 작은 거죠. 이거를 골라도 되고 이걸 골라도 돼요. 먼저 요걸 고르는 걸로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러면 3과 5 사이의 걸 연결해 보자. 그래서 1과 2, 그 다음에 3, 4, 5, 6, 7. 자, 조금 전에 이건 연결해서 이렇게 됐고 3과 5 사이에 해당되는 것부터 하기로 했죠. 이게 얼마냐면 3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또 보니까 아직까지 사이클이 상성되지 않은 상태니까 문제가 없고 또 가중치가 작은 거 요거죠. 1과 3 사이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1과 3 사이에 해당되는 거를 다시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1, 2, 3. 그래서 1과 3 사이에 해당되는 거 가중치 값 3. 그리고 여기 4가 있고 5가 있고 5와 이 사이에 3. 그다음에 6과 7 사이에 이 2가 연결되어 있죠. 가중치 2가 되어 있는 연결선. 그 다음 거 보니까 3에 해당되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으로 작은 거 4가 제일 작죠. 자, 이걸 쓰게 되면 어떻게 생기냐면 문제가 생기는 사이클이 있냐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그 중에 어떤 거를 고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5 골랐고 그다음에 이 요거를 고르는 걸로 한번 했는데 6번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다시 이 3과 6 사이에 해당되는 걸 고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 2, 3. 자, 여기 아까 연결선은 찾았고 그다음에 4, 5, 5하고 3 사이에 연결했고 그다음에 6과 7 사이에 2라고 하는 가중치를 연결했고 그리고 이번에 요거를 3과 6 사이의 연결선 4를 선택했다. 네. 점점 증가 순서대로 가고 있죠. 가중치를. 그 다음에 또 다른 4가 있는데 어떤 걸 고를 것이냐라고 할 때 이걸 골라도 되고 이걸 골라도 되겠죠. 사이클만 생기지 않은 상태로 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에 해당되는 거를 골라보자. 그래서 여기 4를 이거를 골랐어요. 3하고 4 사이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3하고 4 사이에 해당되는 걸 연결하는 걸로 해보죠. 네, 여기 그냥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여기가 4. 그리고 뭐 또 연결 다 됐는지 보니까 1, 2가 아직까지 연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2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2하고 연결된 것 중에 최소 비용에 해당되는 거, 이게 최소 비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5. 이렇게. 그래서 여기 모든 연결선들이 정점들이 연결돼 있고 사이클이 없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졌는 저희가 추리가 만들었는데 사이클이 없으니까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점들은 다 똑같이 7개를 썼고 연결선들의 일부분이 사용됐기 때문에 추리 형태가 되고 이 여기에 가중치들 5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그다음에 3 더하기 4 더하기 2 했더니 이게 최소값이다. 다시 말해서 이 그 edge인데 t라고 하는 거 이거 값을 다 더한 가중치 합. 이게 미니멈이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크루스칼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의 크루스칼의 아이디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알고리즘에 대한 거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한 형태죠. 요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먼저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크로스카렌. 주어진 거는 그래프라고 하는 G라고 하는 그래프,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로부터 추리를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입력, 이게 아웃. 그리고 이 추리는 스패닝 추리라고 얘기한다. 자, 먼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가중치, 연결선에 있는 가중치를 가중치 증가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나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걸 증가 순서대로 만드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렬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어떤 걸 쓸 것이냐 아직 정렬 안 배우셨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정점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정점의 개수는 요거의 개수 n이라고 하는 걸로. 그다음에 아직까지 추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이거는 추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그래서 정점의 개수가 하나 늘어나서 일씩 이씩 늘어나서 결국은 n까지 갈 때까지 가야 되니까 일단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렇게 i 값을 초기 값을 한번 줘보자. 자, 이걸 이제 반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복하냐면 이렇게 반복한다. 여기 연결선 가중치에서 가장 작은 가중치 거를 연결선 이걸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가중치를 갖는 연결선 2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2를 선택해서 아까 이와 같이 첫 번째 제일 작은 거 선택해 가지고 일단 첫 번째 중간 과정에 t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t라고 하는 데다가 그래프 추리 여기다가 원래 없던 거에다가 추가해 넣어야 되겠죠. 그거를 2라고 표현했으니까 2라고 하는 as를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연결선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그 정점의 개수가 늘어났겠죠. 따라서 i 값을 하나 더 증가시켜 준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리고 언제까지 가냐면 i 값이 n-1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 줘야 되겠죠. 정점의 개수가 0부터 시작했으니까 n-1개까지.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달려야 돼요. 이 부분 안에. 뭐냐면 2라고 하는 2를 선택하는데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알고리즘이 단데 그냥 이렇게만 하게 되면 일단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거 증거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지울게요. 말이 쉽지. 여기 증거 순서대로 나열하게 되면 요거 정렬해 준 알고리즘인데 정렬 알고리즘의 복잡도 제일 그 빠른 게 뭐냐면 퀵소트라고 하는 게 있고 머지소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걸려요. 음. 여기 물론 이거 n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료 개수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자료 개수가 뭘 가지고 했어요? 연결선의 개수 가지고 했지 이거 이. 그래서 여기는 실제적으로 이거를 표현한다면 연결선이 몇 개냐에 대한 거 로그 2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일 빠른 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쓴다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건 이거보다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중치를 갖는 연결선 선택하고 나면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 이걸 선택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사이클 검사도 해야 되고 사이클 검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이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가중치를 여기서 선택했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이 여기에 대한 자료들에 대한 걸 갖다가 좀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 거 고르고 그 다음 거 고르는 거 그런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조금 더 개선 작업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개선 작업해 줄 때 뭐를 쓰냐 하면 그냥 일반적인 이런 걸 쓰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이용하냐면 자료 구조를 갖다가 좀 특수한 어떤 자료 구조를 갖다 만들어 보자. 자료 구조인데 이 여기에 적합한 자료 구조를 찾아보자. 이걸 갖다가 한번 이 찾아보자. 그래서 그 적합한 자료 구조가 뭐냐 하면 이렇게 정렬해 주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간 순서대로 하지 말고 그냥 찾은 걸 이렇게 만들어진 이 수건을 이렇게 되는 걸로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한번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찾아봐라 이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정렬해 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정렬해 준 이런 알고리즘, 이런 자료 구조. 이 자료 구조 중에 적합한 게 뭐냐 하면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다. 힙이라는 자료 구조를 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 구조하고도 연동이 돼 있어서 자료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알고리즘도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알고리즘 그 자료 구조를 잘못 만들게 되면 아무리 저희 그뭐 고성능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이와 같은 경우는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쓰자 이거죠. 그럼 힙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뤄봐야 되겠죠. 왜 힙에 대해서 했었나요? 안 했나요? 자, 그래서 힙에 대한 얘기를 일단 나중에 하도록 하는데 힙이라고 하는 것 중에 힙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미니멈 힙이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맥시멈 힙이라고 하는 힙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이 형태를 보게 되면 형태는 바이너리 추리 형태다. 이제 이진 추리 형태다. 그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니멈 힙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일 이렇게 루트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이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추리를 뭐라냐면 왼쪽 단계 여기까지는 컴플리트 추리고 완벽 풀 이제 그 추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왼쪽보다 채워졌을 때 컴플리티드 바이너리 추리라고 얘기해요. 이런 형태의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루트가 제일 작은 값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생긴 걸 때 미니멈 힙이라고 얘기해요. 맥시멈 힙은 뭐냐면 그럼 반대로 맥시멈 힙은 이렇게 될 때 이게 루트가 제일 큰 값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을 때 맥시멈 힙이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여기 들어간 값이 제일 작은 건데 만약 미니멈 힙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차일드가 되는데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의 어떤 순서는 상관이 없고 항상 페런트는 차일드보다 작은 값을 갖도록 유지된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 루트가 제일 작은 값이니까 이 상태로만 본다면 이건 서브 추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본다면 페런트의 값은 차일드들보다 차일드들의 값보다 작은 값을만 가지면 된다. 값을 갖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미니멈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맥시멈 힙이다라고 하는 건 루트가 제일 큰 값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더 큰 값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요거보다 더 큰 값이다. 그래서 이걸 1번화 시키게 되면 페런트는 값은 child라고 하는 것들의 child들의 값보다 큰 값을 갖는다. 이걸 갖다가 맥스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걸 한번 볼게요. 여기가 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8, 여기는 9. 이렇게 되면 이게 제일 작은 값이죠. 이거 미니멈 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11, 뭐 여기 13이라고 쓸게요. 10.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경우다. 그래서 순서가 왼쪽이 항상 더 작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이 어떤 것도 상관없고 차일드들끼리는 페런트는 요거보다 다 작은 값만 가지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구조를 뭐라 하냐면 민힙이다라고 얘기해요. 미니멈 힙 줄여서 민힙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상으로는 그리는데 이걸 우리가 이 실제 저장할 때에는 어떻게 저장하냐? 저장할 때는 배열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배열로 저장하기 때문에 여기 저장할 적에는 7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들어가는데 인덱스 1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2번에 8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고 9라고 하는 값은 3번에 들어가고 그리고 13이라고 하는 값은 4번에 들어가고 5번에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서 이렇게 꽉 채워지는 형태. 그리고 제일 레벨이 높은 쪽에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채워진 형태. 그래서 이런 추리를 갖다가 뭐냐면 completed binary tree. 추리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 값의 어떤 배치가 되는 이런 걸 갖다가 힙이라고 얘기해요. 자, 요건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게 제일 작은 값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뽑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 중에 하나를 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 작업하기 위해서. 그러면 8이나 9 중에 하나가 올라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렬해 주는데 그 이와 같이 정렬해 주는 거는 뭐냐면 8이 위로 올라가면 이 뒤에 있는 것들도 다시 추리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뎁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추리 현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체에 해당되는 거에 이렇게 되는 걸로 나타나게 되겠죠. 최대. 그래서 이동하는 거는 로그 2의 n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전체 이 여기서는 연결선의 가중치를 증가수는 나열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뭘로 하냐면 힙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알고리즘을 작성하면 이렇게 써라는 얘기예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쓴다면 이렇게 알고리즘을 작성해라. 크루스갈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자료 구조까지 고려해서 한번 작성해 보자. 자, 이제 다시 한번 적을게요. 주어진 그래프를 이와 같이 T라고 하는 추리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추리는 미니멈, 가중치 합이 미니멈이다. 네, 여기서는 뭐냐면 에지들에 대해서 가중치에 대해서 뭐를 만드냐면
미니멈 힙이라고 하는 걸 구성한다. 그래서 미니멈 힙을 구축하는데 처음엔 요 구축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추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 정점들의 개수, 그 다음에 추리는 아직까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초기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정점들을 늘릴 거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가는데 여기에는 반복을 해야 되는 게 되겠죠. 정점들을 이제 그 연결선들을 가중치가 작은 것들끼리 계속 골라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 해줘야 된다. 그 작업 해주는 게 뭐냐면 미니멈 희비에서 그래서 이 가중치가 가장 작은 거, 가중치가 작은 가장 작은 가중치 에지를 갖다가 선택하죠. 이게 어디 있냐면 루트에 있다 이거지. 제일 작은 거 여기 있는 거죠. 이거 고르고 나면 뭐 하냐면 변경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2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원래 추리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2라고 하는 에지를 넣었더니 이게 노 사이클이다.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에지를. 그리고 i 값을 정점을 하나씩 더 늘어나면 되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힙에 대한 것까지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있다가 이제 이그 프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이디어까지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복잡도에 대한 시간 복잡도에 대한 거 한번 산출해 보자.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연결선의 개수가 몇 개냐. 연결선의 개수. 이거 G는 다시 이렇게 주어져 있다. 따라서 연결선의 개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힙을 구축하는 거는 각각 연결선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다 하나씩 어디다 붙일 건지 추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시간 복잡은 이렇게. 추리 구축하는데 이 추리가 말이지 그 추리지 실제적으로는 배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런 작업을 해요. 여기 가중치 값을 갖다가 2를 선택하는데 이걸 선택하고 나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까지. 그래서 이거 해주는데 뭐냐면 하나 고르고 그다음에 여기서 힙에 대한 힙을 좀 구조 변경해 주는 거죠. 힙을 갖다 좀 수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힙 전체 여기서 가장 작은 거 골랐으니까 힙에 대한 그 변경이라 해야 되나요? 수정이라고 해야 되나? 노드 하나 골랐으니까 이 미니멈 힙이라고 하는 걸로 약간의 다시 이 변경해 줘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 추리의 뎁스만큼의 이동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로그 이만큼에 걸린다. 이것도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핏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반복을 하는 거니까 얼마까지 가냐면 n-1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n 로그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산출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그 시간 복잡도는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 이게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n 로그 2 이렇게 산출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산출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자 프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알고리즘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요거하고 구분해서 하기 위해서 먼저 이 프림이라는 사람의 그럼 아이디어는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지금 조금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분해서 크로스칼 알고리즘 말고 프림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는 뭐냐? 프림의 MST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는 뭐냐? 이 아이디어는 터치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용한 거예요. 자, 이만큼 추리를 만들었다. 이제 추리가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추리. 지금까지 추리의 일부분이었다.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이렇게 추리가 만들어졌다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정점들이 여러 개 있어요. 자, 이제 이 중에 이렇게 생긴 연결 부분도 있고 이것도 연결돼 있고 이것도 연결돼 있다라고 이것도 연결돼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가정하고 이게 5번, 6번, 7번이라고 하는 정점이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가중치를 보니까 여기는 3이었고 4였고 5였고 그냥 증가 순서대로 한번 그냥 편의상 접을게요. 여기는 6이고 여기는 7이고 여기는 8이고 여기는 5였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추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미니멈 스패닝 일부 미니멈 스패닝 추리다. 일부 스패닝 추리다 이제 스패닝은 아니고 일단 미니멈 쓸게요. 미니멈 스패닝 추리죠. 일부분의 부분적인 스패닝 추리다.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선을 연결할 것이냐를 선을 연결할 때 이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연결할 때는 이거를 연결할 건지 이걸 연결할 건지 이걸 연결할 것인지 봤을 때게 선의 색깔을 좀 달려. 이 중에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대요. 그럼 어떤 거를 연결할 것이냐 할 때 터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하라는 얘기죠. 개념을 도입한다. 그러면 터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있던 추리 T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그 미니멈 스패닝 추리 T에 에, 연결된 그 연결선인 경우 이 터치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연결선이 아니까 뭐하고 연결되냐면 정점하고 연결선이 되는 정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T는 이 T라고 하는 거는 6은 터치한다 이제. 정점 6을 터치한다. 또 뭐냐면 T는 정점 5를 갖다 터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점 T는 정점 tilde 터치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팔이 여기. 그리고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비용이 아주 적은 비용이 3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P는 0.8은 터치하지 않는다. 이건 터치하는데 이건 터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직접 닿지 않으면 터치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하는 것 중에 최소 비용인 걸 골라가지고 계속 미니멈 스패닝 추리를 만들어 들어가는 과정을 프리미의 아이디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그거 다 끝나고 나면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저번 시간에 셋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집합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그 얘기 관련해 가지고 요 사이클을 어떻게 검사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다시 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힙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크루시칼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게 수고하셨어요.